자, 안녕하세요. 17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우리가 SAAJ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헬로우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구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AJ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손 메시지를 나타내는 손 메시지 객체를 생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 메시지 객체로부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소 헤더와 소 바디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 바디에다가 손 메시지에 웹 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는 손 메시지의 실제 내용을 작성하신 후에 소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고 소 커넥션 객체를 통해서 손 메시지를 웹 서비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웹 서비스가 수행된 후에 어떤 결과가 날라오겠죠. 그 결과 또한 역시 손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 메시지를 수동으로 분석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 서비스의 수행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SAAJ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손 메시지를 작성하셔야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웹 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는 손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응답으로 돌아오는 손 메시지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으로 돌아오는 손 메시지의 구조 또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헬로우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손 메시지와 또 응답으로 돌아오는 손 메시지의 구조를 간단히 제가 여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자, 우선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손 메시지를 보면 이와 같이 생겼겠죠. 자, 가장 상위에 인벨롭이라는 엘리먼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벨롭 엘리먼트 하위에는 헤더와 바디 엘리먼트가 있을 건데 헤더 엘리먼트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엘리먼트 안에는 say hello라는 메소드 이름이 있을 테고 웹 서비스의 메소드 이름이죠. 그 다음에 string underbar 1은 뭐예요? 인자의 이름이죠. say hello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기 위한 인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메소드로 호출하기 위한 인자의 값은 뭐예요? john이라는 값이 기술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그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헬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손 메시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응답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응답 메시지 또한 가장 상위에는 인벨롭 엘리먼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위에 바디 엘리먼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응답 say hello 메소드의 응답을 나타내는 say hello response라는 엘리먼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하위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result 엘리먼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result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고 그 값은 hello john이라는 메시지가 결과값이다 라는 걸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SAAJ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AAJ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손 메시지를 수동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답으로 돌아오는 손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Say Hello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헬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손 메시지와 응답으로 돌아올 때의 손 메시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헬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손 메시지를 직접 수동으로 작성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가 수행된 후에 이와 같은 손 메시지가 리턴되어 오면 이 손 메시지를 우리가 분석해서 요 결과값을 얻어내서 출력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SAAJ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손 메시지를 나타내는 메시지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셔야 해요. 이 메시지 팩토리 객체는 하나의 손 메시지를 나타내는 손 메시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팩토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손 메시지 객체를 생성한 후에 메시지 팩토리 객체로부터 손 메시지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메시지 팩토리 객체는 new 인스턴스 메소드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손 메시지 객체는 메시지 팩토리 객체의 create messag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솜 메시지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생성된 솜 메시지는 뭐냐면 이때 생성된 솜 메시지는 하나의 솜 메시지를 나타내는 객체가 바로 솜 메시지 객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돔에서 우리가 XML 문서를 파싱했을 때 가장 처음에 얻어지는 객체가 뭐예요? 도큐먼트 객체죠. 이 솜 메시지가 도큐먼트 객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솜 메시지 이 클래스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솜 메시지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솜 메시지 객체로부터 솜 헤더와 솜 바디 객체를 얻어야겠죠. 이 솜 헤더와 솜 바디 객체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계층 구조에 따라서 하나씩 차례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솜 메시지 하위에는 솜 파트가 있겠고 그 하위에 솜 인벨롭이 있죠. 솜 인벨롭으로부터 솜 헤더와 솜 바디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계층 구조에 따라서 하나씩 차례대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솜 메시지 객체로부터 getSopPart 메소드를 이용해서 소파트 객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소파트의 getInvelop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솜인벨롭 객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솜인벨롭 객체로부터 getHeader와 getBod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솜헤더와 솜바디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솜 메시지 객체로부터 직접 솜헤더와 솜바디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자, 솜 메시지 객체로부터 getSopHeader 메소드나 getSopBody 메소드를 이용해서 솜헤더와 솜바디를 직접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동일해요. 이 두 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든지 여러분들은 솜헤더와 솜바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솜 메시지를 생성할 때 우리가 그 인벨롭 엘리먼트에 몇 가지 네임스페이스나 이런 정보들을 추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솜헤더와 솜바디 객체를 생성할 거예요. 인벨롭 엘리먼트의 네임스페이스나 기타 몇 가지 속성들을 설정하려면 솜인벨롭이라는 이 객체가 필요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솜헤더와 솜바디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솜 메시지 객체로부터 솜파트, 솜인벨롭, 솜헤더, 솜바디까지 이 네 가지 객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솜 메시지에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네임스페이스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인벨롭이란 엘리먼트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인벨롭이란 엘리먼트에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를 보면 이와 같이 한 5가지 정도가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솜 메시지임을 나타내는 이 솜 메시지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인코딩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코딩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웹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웹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솜 메시지에 사용된 데이터 타입인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XML 스키마에 대한 인스턴스 문서를 나타내는 XML 스키마 인스턴스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5가지 네임스페이스가 솜 인벨롭 엘리먼트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5가지 네임스페이스를 인벨롭 엘리먼트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솜 메시지 자체를 나타내는 이 솜 메시지 네임스페이스는 솜 메시지 네임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솜 메시지 객체를 생성했다라는 것 자체에 이미 솜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솜 메시지임을 나타내는 솜 네임스페이스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첨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 인벨롭 객체에 add namespace declara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add namespace declaration 메소드는 2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선언하려는 네임스페이스의 접도,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네임스페이스의 URI를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dd namespace declara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솜 메시지에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벨롭 객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ML 스키마를 나타내는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XML 스키마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인코딩을 나타내는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웹 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까지. 이렇게 네 가지 네임스페이스를 모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 메시지를 간단히 전체적인 구조는 다 생성을 했죠. 전체적인 구조는 다 생성을 했으니까 이제 속 바디에다 여러분들이 그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손 메시지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속 바디 안에 웹 서비스의 메소드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say hello라는 엘리먼트를 생성해야겠죠. 자, 손 메시지에 이 엘리먼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속 팩토리 객체와 네임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손 메시지의 어떤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돔에서 어떤 엘리먼트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해서 도큐먼트라는 객체로부터 엘리먼트를 생성하고 엘리먼트를 붙였죠. 마찬가지로 이 손 메시지에다가 새로운 엘리먼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속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속 팩토리 객체로부터 네임이란 객체를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 메시지에다 어떤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속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시는 겁니다. 이 속 팩토리 객체는 뭐 하는 거냐면 손 메시지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와 같은 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객체가 바로 속 팩토리 객체예요. 속 팩토리 객체로부터 이 네임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이 네임 객체는 우리가 전에 잠깐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이 네임 객체는 뭐냐면 손 메시지에 사용되는 각각의 엘리먼트는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죠.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엘리먼트 자체가 하나의 큐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큐네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큐네임은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접두어와 그리고 실제 엘리먼트의 이름을 나타내는 로컬 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성 요소로 구성된 네임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손 메시지에 사용되는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 메시지에 사용되는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신 후에 소 팩토리 객체로부터 자, create name이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엘리먼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create name이라는 이 메소드는 세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local name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성하려는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입니다. local name을 첫 번째 인자로 갖고 두 번째 인자는 네임스페이스의 접두어예요. 접두어를 인자로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자는 네임스페이스의 URI 값을 세 번째 인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say hello라는 이름의 그 네임 객체를 생성하는데 그 네임 객체의 접두어는 ns0이며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URI는 null이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자, 네임스페이스 URI를 제가 null이라고 입력해 준 이유는 우리가 앞서 앞장에서 속 인벨롭 객체에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추가하면서 접두어가 ns0인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이 뒤에 마지막 인자를 널로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create name 메소드의 마지막 인자에다가 네임스페이스 URI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네임 객체를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네임 객체를 생성하면 뭐가 생성되느냐? 엘리먼트로 사용될지 뭐 어트리뷰트로 사용될지 일반 텍스트 값으로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접두어가 ns0이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say hello인 네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네임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얘를 속 바디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자, 여기에 바디는 속 바디 객체입니다. 속 바디 객체의 이름을 제가 바디라고 정했어요. 이 속 바디 객체에다가
add body ele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임 객체를 인자로 주면 이와 같이 이 위의 것처럼 속 바디 객체에 say hello라는 접두어가 ns0이고 로컬 네임이 say hello인 say hello 엘리먼트가 새롭게 작성이 된 거예요. 자, 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엘리먼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소 팩토리 객체로부터 create n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임 객체를 생성하신 후에 그 네임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 바디에다가 엘리먼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